안녕하십니까 대성말맥 학생 여러분. 네. 세계사 종결자 권용기입니다. 자, 그만해라 이제. 자, 이제 2022학년도 수능 문제지 세계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예상 등급 컷이라 하여서 대성말맥에 있는 거 한번 캡처해 왔는데, 워낙 이제 학생들이 우수하다 보니까 등급이 되게 높아요. 1등급 50점 만점이고 2등급이 44점, 3등급이 38점인데 나와봐야 알죠. 예. 실제로 뭐 이렇게 변별력 다운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문제 어려울 것 같은데 하는데 정답이 좀 쉬운 그런 케이스가 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답률 수를 보면은 14, 10번, 10, 18번, 11번, 4번, 3번, 19번이라 하여서 50% 넘는 게 없네요. 지금 보면은요, 일단은요. 자, 하나씩 보면은 요게 일단 많이 틀렸어요. 이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는 것을 파악을 하면 그 다음은 쉬워요. 자, 다음 10번 문제는 혹시 이제 이게 파르티아라는 걸 이제 파악을 하면 그 다음 이제 문제가 되게 쉽죠. 다음에 18번 문제, 여기 이제 2차 세계대전 순서 문제예요. 2차 세계대전 순서 문제가 나왔고요. 11번 문제, 우마이야 왕조의 시아파와 수니파의 분리와 관련된 제시문이라는 걸 파악하는 거죠. 자, 4번 문제, 아우랑제부, 뭐 시크교 이런 거 파악하는 거고요. 이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또 이제 뭐 이런 거 이제 하나씩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미라, 사자에서 이런 용어에서 이집트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죠. 길가메시 서사시, 메소포타미아, 스핑크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이집트,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크레타 문명, 에게 문명, 각골 문자니까 상, 은어죠. 그다음에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인더스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이래서 2번.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고요. 어떤 단어가 있어요? 안토니우스와 크레오파트라가 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가가 얘네들은 이제 충돌했다는 거죠. 그리고 가는 이 해전에서 승리,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았다라 하여서 옥타비아누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찾게요. 1번 호민간 제도를 만들었다. 이건 성산 사건이죠. 스스로 프린캡스, 옥타비아누스 같은 말.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하였다라는 것은 그죠? 콘스탄티누스 황제이죠. 제국을 사분할했다라는 것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고요. 카르타고의 전쟁에서 활약한 인물은 스키피오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이래서 2번이 되었고요. 자, 3번 문제. 가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입니다. 이게 보면 이제 힌트가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아방궁이라고 하는 힌트가 있어요. 아방궁은 제가 교재에서 강조한 내용은 아니에요. 얘기한 내용은 아니에요. 세냥이 포인트죠. 수도 세냥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 교과서가 개편되기 전에 그 세계사 교과서 교재는 있었어요. 여기 아방궁 시황릉이라고 썼는데, 개편되면서 에이 걷어내자 했는데 걷어낸 게 보조 힌트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린 수도를 아니까 세냥이라고 하는 우리 한자어로 하면 이제 함양이죠 라고 하는 힌트에서 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옳은 것을 이제 찾는 거죠. 유교가 반포되었다. 주원장이죠. 홍무제. 군기처가 설치되었다. 옹정제죠. 고구려 원정이 추진되었다. 뭐 수당이죠. 수당시기 때 모습이고, 장건이 서역에 파견되었다. 한 부제이죠. 진승과 오강의 난이 일어났다. 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이 세력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이 문제는 정말 잘 냈는데, 세계사 문제 보면서 제시문까지는 정말 좋은데, 선지가 좀 너무 주춤했다고나 할까요? 변별력으로 가기에는 주춤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시문 너무 좋아요. 황제는 데칸고원 이남까지 영토를 확장하여 라는 단어, 또 선대 황제가 폐지했던 지지아를 부활. 자, 이 황제는 그래서 아우랑 제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선대 황제가 폐지했던 지지아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죠? 이건 아크바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가운데 펀자브 지방에서 저항을 끈질기게 했다라고 하는 단어. 카스트제의 신분 차별에 반대했던 이 세력이니까 이건 뭐다? 힌두교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힌트죠. 카스테주도의 신분 차별에 반대했던 이 세력과 펀자브 지방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힌트에서 이거는 뭐다? 시크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크교 찾기죠. 1번 탄지마트의 주요 내용을 펀자브는 여기에요. 펀자브는 여기고요. 시크 교국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시크 전쟁으로 독립도 회사가 먹어버리는 거죠.
탄지마트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다. 오스만 제국이죠. 마흐디 운동의 전개 과정을 찾아본다라는 것은 수단과 관련된 것이고요. 플라시 전투의 발생 원인을 조사한다라는 것은 이건 이제 펀자브 지방이 아니라 이제 벵골 쪽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나나크의 사상에 끼친 영향이 그렇죠. 이게 펀자브 지방과 관련된 시크교를 창시한 인물이 됩니다. 에프탈 침략이 가져온 결과는 굽타 왕조의 쇠퇴이죠. 정답은 4번이 되었던 거죠. 예. 자,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진 개혁이 추진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얼굴만 보도 알 수가 있죠. 또 청묘법, 보가법이 힌트죠. 그래서 이 사람 누구다? 아, 조광윤의 조광윤이라니. 예, 북소의 왕한석의 개혁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북송 왕한석의 개혁의 배경은 북송이 그죠 11세기 때 요나라 전연의 맹 또 서하의 위협으로 세패를 바치게 된 상황에서 부국강병 정책을 취했던 인물이 바로 왕한석이죠. 황소의 난이 일어났다. 예, 당말의 난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당이 망하죠. 왕망이 신을 거목했다. 예, 전한을 멸망시키고 왕망이 신을 세우죠. 전국 칠웅이 패권을 다투었다. 춘추 전국지대를 얘기하는 거죠. 춘추 5패 전국 칠웅. 부기가 화북지방을 차지했다. 예, 5세기 때 모습이고요. 거란 서하의 군사적 압박에 시달렸다가 예, 북송 왕한석의 개혁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정답은 5번. 자, 다음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가시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메타버스. 뭐 기업 광고 같습니다. 가상공간 속에서 도다이사를 탑사하고 있다. 헤이조쿄. 이 두 가지 힌트에서 8세기 나라시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나라시대 한번 보여죠. 나라도 일본 코만이죠. 나라시대, 도다이사, 일본서기, 고사기, 고사기 전이 아니라 고사기요. 그다음에 만엽집이 있는 거죠. 1번 고사기가 편찬되었다. 정답 나왔고요. 무가제법 또는 에도 맞부시기 때 있었던 것으로서 여기 이제 상킨 고타이 제도가 있어요. 같은 말로 해석해도 돼요. 이와쿠라 사절단이 파견되었다. 메이지 신정부죠. 잘못 썼네요. 네, 메이지 신정부고요. 성으로부터 동전이 대량으로 수입되었다. 동전 수입하면 일본은 그죠. 헤이안 시대와 가마쿠라 맞부입니다. 특히 이제 가마쿠라 맞부는 남성과 원으로부터 수입을 한 거죠. 쇼토쿠 태자가 여기 남성도 되니까 송 되니까 둘 다 썼습니다. 쇼토쿠 태자가 불교 진흥책을 시시했다는 것은 7세기 아스카 문화, 아스카 시대와 관련된 것이죠. 정답은 1번. 예.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샤를 4세의 사망 이후 왕위 계승이 불물명해진 상황 속에서 에드워드 3세가 왕위 계승권을 주장했다. 그래서 왕위 계승권이 1요인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잔다르크의 활약이라고 하는 결정적 힌트에서 이거는 뭐다? 영프 간의 100년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는 영국이고 나는 프랑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둘 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선지에서요. 메르센 조약을 통해 영토를 분할한 것은 그냥 프랑스에서 있었던 프랑크 왕국의 이야기죠. 미국의 중재로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였다. 포츠머스 조약은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의 러일 전쟁과 관련이 있죠. 플랑드르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대립한 게 100년 전쟁의 경제적 배경인 거죠. 정답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3번이고요. 방공협정을 체결하여, 방공협정은 뭐예요? 그죠? 독일, 일본, 이탈리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중해 해상권을 두고 렘판도 해전에서 격돌한 것은 오스만 제국과 에스파냐, 바로 펠리페 2세와 관련된 그거죠. 물론 뭐 베네치아도 있고 교황 연합군도 있지만은 기본적인 충돌은 오스만 제국과 에스파냐인 거죠. 정답은 3번.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인데요. 카니슈카 왕, 중생의 구제, 대승불교죠. 카니슈카와 대승불교가 나왔으니까 이거 쿠샤 낭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쿠샤 낭조 찾아봐 라는 거예요. 1번 대승불교 사원인 보로부두르가 축제되었다라는 것은 이거 뭐예요? 그죠? 9세기 샤이렌드라 왕조와 관련된 것이죠. 자와에 있었죠. 자와섬. 그다음에 타지마할은 어디예요? 그죠? 부굴 제국이죠. 아그라에 있고요. 샤쿤탈라 등 산스크리트 문학이 성행하였다라는 것은 굽타 왕조이죠. 고행을 통한 해탈을 주장하는 자이나교가 등장하였다라는 것은 한참 전 마우리아 왕조 성립 전에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불교와 자이나교는 모두 마우리아 왕조 이전이죠.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은 미술 양식이 뭐죠? 그죠? 쿠션 왕조에서 발전했던 간다라 양식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었던 거죠. 자,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우리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짐이 새로운 수도의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아담샬, 시헌역이라고 한 단어에서 청조에서 채택을 한 게 바로 시헌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수도, 이게 결국 베이징을 얘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왕조는 뭐예요? 그랬어요. 청이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때 짐은 이제 순치제예요. 순치제. 그 강희제 아빠. 자, 청찾기입니다. 자, 남송을 멸망시켰다. 원이죠. 주원장이 건국했다. 명예고요. 구품 중정제, 위진 남북조죠. 티베트 등 범부를 간접 지배했다. 그렇죠. 티베트 신장을 지배한 게 바로 청이다라고 하는 것 알기고요. 양염의 건의로 양세법을 실시했다. 이건 뭐예요? 그죠? 당에 대한 이야기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분열된 후 갈라지죠. 뭐 셀로코스 왕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뭐 마케도니아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데, 그 중에서 갈라질 때 갈라지고 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알렉산더 제국의 어떤 한 영토에서 이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의 서쪽은 누가 있었냐? 셀로코스 왕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랑 붙었다? 로마 공화국이랑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쿠라수스를 죽여버리죠. 그리고 누구랑 붙냐? 로마 제국이랑도 붙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느낌 오죠? 셀로코스 왕조는 결국 반띵당해요. 누구한테 반띵당하냐면, 그죠? 로마 공화국과 파르티아로 반띵되는 게 바로 이 셀로코스 왕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르티아는, 그죠? 로마 공화국이랑도 싸우고 로마 제국이랑도 싸우면서 이제 쇠퇴했다가 사선왕조 페르시아한테 망하게 되는 거죠. 파르티아 찾기였어요. 이 문제 좋았죠? 1번 페르세폴리스를 건설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한테. 정답이 너무 쉬웠어요. 이란 계통 그냥 정답이 너무 쉬웠습니다. 뭐 쿠샨 왕조와 교류했다. 뭐 이런 것이 집어넣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위에 아마 쿠샨 왕조가 있어서 못 넣은 건가? 이란계가 세웠다. 맞죠? 아케메네스도 맞고 파르티아도 맞고 사선왕조도 맞죠. 정답은 2번이 된 거고요. 군강구제와 둔전병제를 실시했다. 비잔티움 제국이죠. 이슬람 세력의 침략으로 망했다라는 것은 특히 이제 이쪽 중에서 사선왕조 페르시아죠. 수도 니네베의 왕립 도서관은 아시리아와 관련되어 있죠. 정답은 2번. 자, 11번.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야지드 1세가 득보예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칼리프의 즉위를 했다. 그래서 칼리프를 선출해온 지나온 관행을 어긋난다라고 하는 말이 포인트죠. 결국 선출 칼리프에서 세습 칼리프로 돌아서게 된 게 우마이야 왕조예요. 결국 가는 우마이야 왕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알리의 추종자들은 뭐 이에 반대했어 어쩌고저쩌고라고 하는 말에서 시아파와 수니파의 분리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세습 선출 칼리프에서 세습 칼리프, 시아파와 수니파의 분리. 그래서 가는 우마이야 왕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마이야 왕조 찾기예요. 1번 이스파한을 수도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사파비 왕조이죠. 아바스 1세. 데브시르메 제도를 운영하였다. 오스만 제국이죠. 사선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다는 것은 정칼시대, 정통 칼리프 때 있었던 일이죠. 당과의 탈라즈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아바스 왕조죠.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라는 것이 그죠? 우마야 왕조이죠. 정답은 5번. 예! 12번. 가나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탕헤르에서 충돌했대요. 탕헤르는 이제 모로코에 있어요. 모로코인 걸 모르면 이제 더 찾으면 돼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독일산 카통마비 헬렐레 마지막이가 나왔네요. 그래서 독일이죠. 독일산 카톡이 나왔네요. 카톡이 나왔고, 콩고는 말씀드렸듯이 벨기에령 콩고와 프랑스령 콩고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콩고가 나왔으니까 프랑스 아니면 벨기에인데 뭐 사하라도 먹었어 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독일과 프랑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 찾는 거예요. 자, 위로 올릴게요. 전략무기 제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거는 뭐예요? 그죠? 닉슨과 브레즈네프, 즉 미국과 소련이죠. 얄타 회담에서 대일전 참여 문제를 논의했다. 이거 뭐예요? 그죠? 미국과 또 소련이네요. 그죠? 물론 얄타 회담은 이제 미영 소지만 대일전 참여와 관련된 건 미국과 소련이죠. 미국이 소련 꼬신 거죠. 팽창 정책을 추진하여 파쇼다 사건을 일으켰다. 파쇼다 사건은 그죠? 영국과 프랑스가 충돌이죠. 알자스 로렌 지방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게 독일과 프랑스죠. 그 비스마르크 때의 푸푸 전쟁 때 프랑스가 독일로부터 뜯어냈고,
다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알사스 로렌을 그저 베르사유 강화 조약을 통해서 독일로부터 프랑스가 뜯어냈던 바로 그 역사적 장소가 알자스 로렌이죠. 대서양 헌장을 통해 전후 평화 수립 원칙을 천명했다라는 것은 미국의 루즈벨트와 영국의 처칠이죠. 즉 미국과 영국이죠. 정답은 4번. 예. 문제 좋네요. 13번. 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펠리페 2세와의 대결에서 무적 함대를 막아냈다. 끝났죠. 예. 거기다 통일법이라는 용어에서 엘리자베스 1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콜베를 등용했다. 루이 14세죠. 예, 루이 14세 태양왕. 낭떠 칙령을 폐지했던 인물이고 낭떠 칙령을 반포한 것은 그저 앙리 4세가 되겠습니다. 동인도 회사를 설립했다. 엘리자베스 1세. 앙리 4세도 맞아요. 대륙 봉쇄령을 발표하였다라는 것은 나폴레옹 1세죠. 상수지 궁전은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었죠? 네. 예. 자, 다음 14번. 우리나라가 누구야? 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막 힌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고요. 최근에 보스니아를 합병했대요. 보스니아를 합병했다는 말이 있어요. 보스니아 합병했으면은 여러분 아마 오보에가 일단 떠올라야 돼요. 그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를 합병했던 그 사실이 떠올라야 돼요. 물론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세르비아가 보스니아를 이제 합쳐서 유고슬라비아가 되죠. 그러니까 여가 보스니아를 먹었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일단 교과 내에서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유고슬라비아가 떠오르면 되는데 설마 유고슬라비아를 문제 될 일은 없잖아요. 자, 더 읽어보면은 예, 끝났네요. 헝가리와의 통합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과거 헝가리와의 통합으로 새로운 제국을 수립했다라고 한 단어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5홍 제국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홍 찾는 거예요. 1번 오스만 제국과 동맹 관계를 맺었어요. 언제? 1차 대전 때요. 1차 대전 때 독일, 5홍, 오스만이 한 편이었죠. 뭐 불가리아도 있죠, 물론.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수도로 삼았다. 예, 러시아, 표트르 대제 이후죠. 비렐름 1세의 황제 주기를 통해 수립되었다. 독일 제국이죠. 마치니의 주도와의 통일운동, 이탈리아죠. 사보이 지역을 프랑스에 할양을 하여서 프랑스를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 끌어들였던 것, 바로 사오전쟁, 사르데냐 왕국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었죠. 문제 좋네요. 자, 다음 15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하는 힌트가 있고요. 자, 그리고 브란트 총리가 과거사를 바르샤바에서 참배했어라고 하는 단어가 포인트입니다. 바르샤바는 어디의 수도이냐면 그죠? 폴란드의 수도이죠. 폴란드의 수도이고 바르샤바와 관련된 단어가 또 뭐가 있습니까? 그죠? 나폴레옹 1세 때 만들었던 바르샤바 대공국도 있죠. 파이널 모의고사에 비슷한 문제를 넣었는데요. 비슷하게는 나오지 않았지만 비슷하게 선지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자, 1번. 선지가 구성된 건 아니군요. 자, 여간 1번. 아니야. 비슷하게 선지가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요. 1번. 1차 비동맹 회의를 개최하였다. 유고슬라비아입니다. 티토. 독립국가 연합에 가입하였다. 이건 뭐 러시아죠.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등등이 있고요. 하벨의 벨벳 혁명은 체코슬로바키아죠. 바벤사 자유노조의 총선, 요게 폴란드죠. 문제 좋네요. 카슈미르 분쟁, 그죠? 인도와 파키스탄이죠. 정답은 4번이 되었죠. 다음 16번.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인데요. 브라만. 그리고 브라만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전통신앙의 순수한 교리로 출발하자는 종교운동에 출발해서 그동안 힌두교의 폐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을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뭐예요? 그죠? 힌두교 개혁운동이라 할 수가 있는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이죠. 로이를 찾으면 되는 거죠. 정답은 1번. 데카브리스트의 봉기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건 러시아에서 있었던 자유주의 운동이죠. 프랑스의 식민지배에 맞서 전개되었다. 프랑스 식민지에서 일어나야겠죠, 일단은요. 예. 프랑스 식민지가 아니라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예요, 그죠? 프랑스 식민지배 하면은 대표적인 운동이 뭐가 있을까요? 역시 베트남이죠. 뭐 동유운동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마라타 동맹은 무굴 제국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청년 튀르크당이 조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오스만 제국과 관련된 이야기죠. 오스만 제국 헌법 정지에 맞서 이제 청년 튀르크당이 무장 봉기를 하죠.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추르친 대립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인데요.
런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영국이라는 얘기고요. 20여 년 전 선왕의 즉위와 함께 왕정 복구가 이루어졌지. 그리고 의회가 심사법을 제정하자 결국 이를 수용했어. 이 왕정 복구된 왕이 결국 누구예요? 찰제, 스튜어트 왕조는 꼭 차례대로 기억하시면서 찰스 2세죠. 찰스 2세 이야기고, 아이고, 요건 이제 찰스 2세 이야기고, 근데 지금의 국왕은 그렇지가 않다네. 찰스 2세의 동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임스 2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 제임스 2세와 의회와의 대립은 더 심해져서 결국 제임스 2세를 쫓아내고 그의 딸인 바로 메리와 사위였던 윌리엄을 네덜란드에서 불러 바로 명예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명예혁명 이야기입니다. 1번 슈투어트 왕조가 개창되었다라는 것은 제임스 2세의 할아버지라 할 수가 있는 제임스 1세 때 일이죠. 크로멜이 호국경에 취임했다. 청교도 혁명이죠. 헨리 8세가 수장법을 발표했다. 이건 슈투어트 왕조가 아니라 앞에 왕조였던 16세기의 튜더 왕조이죠. 찰스 1세가 권리 청원을 승인했다는 것은 제임스 2세와 찰스 2세의 아빠라 할 수가 있는 그 청교도 혁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걸 얘기하죠. 메리와 윌리엄이 공동왕으로 추대되었다. 이게 이제 명예혁명이죠. 정답은 5번. 예. 자, 다음 18번째 문제입니다. 이것도 많이 틀렸는데요. 기업 기간 동안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타이와의 국경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남부 지역과 맞닿아 있는 해안 지역 일대에는 많은 일본군이 출몰하고 우리 식민지에 대한 이러한 군사적 위협 어쩌고저쩌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타이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 타이 왼쪽 오른쪽에 누가 있냐면 그죠? 미얀마와 베트남이 있습니다. 미얀마는 영국령 인도 제국에 속하고 베트남은 프랑스령 인도 차이나에 속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미얀마는 베트남 이야기인 거예요. 영국령 프랑스령이라 할 수가 있는데 중국 남부 지역에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건 베트남이구나. 요거 프랑스령 베트남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우리의 수도가 점령되었대요. 자, 이제 프랑스령 베트남인데 프랑스 수도가 점령되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2차 세계대전 때에 나치에 의한 그 파리 점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본국의 남부지방에서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파리 점령에 따른 괴뢰 정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BC 정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언제 파리가 해방되죠? 그죠?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에 파리가 해방이 돼요. 이제 순서 문제예요. 순서 문제인데 순서가 어떻게 돼요? 폴란드, 파리똥, 독소 대진 및 스리카 로얄 항복인데 노까지도 색깔 입혀야 되는군요. 그죠? 파리 점령, 삼국 군사 동맹, 독소 전쟁, 대서양 헌장, 진주만 폭격, 미드웨이 해전,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승리, 이탈리아 항복, 카이로 회담, 노르망디 상륙 작전 같은 게 나오면 정답이라는 거야. 자, 맞는 거 찾기예요? 맞는 거 찾기죠. 자, 그럼 이제 맞는 거 찾아보자고요. 포츠담 회담은 뭐죠? 요 항복 사이에 있는 거죠. 독일 항복 뒤에 있었던 거예요. 당연하죠. 포츠담이 어디에 있으니까? 베를린 쪽에 있으니까 상수지 궁전이잖아요. 독일에 맞서 선전포고를 하는 영국 총리는 그죠? 바로 2차 대전 초기에 해당되는 일이죠. 영국에서 저항운동을 벌이는 드골. 정답이 좀 쉬웠어요. 그죠? 요 BC 정부에 맞선 인물이 바로 드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나온 거고요. 오스트리아와의 합병을 발표하는 독일 총통은 2차 대전 전에 있었던 일이죠. 덴마크에 대한 침공은 그렇죠. 폴란드, 파리 요 사이에 바로 덴마크, 스웨덴 바로 점령이 있었던 거죠. 덴마크와 노르웨이 점령이 있었던 거죠. 스웨덴은 중립국이었으니까 덴마크와 노르웨이 점령이 있었죠. 프랑스 침략전, 요 폴란드, 파리 사이에 있어야 돼요. 자, 정답은 이래서 3번이 되었습니다. 물론 많이 틀렸지만 더 틀리게 할 수도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19번 밑줄 친 봉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인데요. 산동성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죠. 그리고 베이징을 외국공사관을 포위했고 그리고 8개국 연합군이 이겼어 라고 하는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의화단 운동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화단 운동 찾는 거예요. 자, 1번 에로 사건을 빌미로 촉발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2차 아편전쟁이죠. 중화민국에 수립되었다. 신혁명이죠.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2차 아편전쟁의 결과물이죠. 그렇습니다. 의화단은 백령교 교통이에요. 누누이 강조했죠. 그래서 중국사의 백령교 의외로 많이 나온다. 홍건적의 난도 백령교, 걸룡제 말기 때 있었던 백령교도의 난, 의화단 운동도 그죠. 백령교 쪽 운동이다 라고 했는데 딱 나왔네요. 예! 고마운 줄 알아.
그다음에 중고번 등의 이권은 향용에 의해 진압이 되었다. 예, 뭐죠? 뭐더라? 아, 이건 태평천국이죠. 자, 정답 나왔고요. 자, 20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느낌 딱 오네요. 예, 블랙시트 같죠? 자, 예, 블랙시트네요. 예, 어디서 탈퇴한 거예요? 유로. 예, 바로 유럽연합이죠. 자, 유럽연합 찾기예요. 마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건 뭐죠? 냉전과 관련된 트루먼 독트린 직후에 있었던 거죠. 반동에서 평화 10원칙을 채택했다. 제3세계의 형성과 관련된 거죠.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게 유럽연합이죠. 코메코는 뭐예요? 그죠? 동유럽 뭘 이제 소련이 이제 루루 자기 돈으로 발라주겠다라는 것이죠. 냉전과 관련된 거고요. 5개 상임 이사국에 거부권을 부여했다라는 것은 국제 연합과 관련된 이야기죠. 자, 정답은 3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1년 동안 즐거웠고 재미있었고 행복했죠? 내가. 자, 내년에는 우리 이제 보지 말자. 너들 이제 떠나야 돼. 그래도 혹시 오게 되면 선생님은 이렇게 환영해 드릴게요. 어때요? 딴 데 가면 안 되지. 딴 데 가면 나한테 다시 와야죠. 예, 혹시나 오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마. 다시 오게 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마. 잘 가. 안녕.